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궁금하게 가죽 스트랩을 한번 팔아볼까? 원래 이거 팔아서 지플립 언박싱하려 했더니 이상한 어그로 끌려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지플립은 610알 리뷰해야겠다. 1년에 2번, 가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줄 알았더니 3번이었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번 언박싱 자금을 감당해야 하는 건 지금의 내가 아닌 다음 달에나, 그리고 그 다음 달에나, 그리고 그 다음 달에나니까요. 지금의 나는 그저 언박싱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튜브 시작 초창기부터 폴더블 스마트폰을 언박싱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탑재된 유리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고 이전에 S23 울트라를 리뷰하면서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 유리가 기존 빅터스 플러스에 비해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언박싱을 통해 23 울트라와 같은 유리인 빅터스 2를 탑재한 외부 디스플레이를 보며 혹시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크림 색상으로 구매했는데요. 크림 색상으로 구매한 이유는 완전 하얀색도 아닌 살짝 노란빛을 띠는 게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와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작과 비교해보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플립4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2년 전 모델인 플립3와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자인 자체는 전작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아보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무게는 미세하게 무거워졌지만 큰 차이 없는 수준인데요. 차이점이 있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면 외부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이번 모델부터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면서 완전히 닫히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게 된 건지 확인해보니 기존 1.25mm에서 0.1mm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끝부분에서는 두 모델 동일하게 0.35mm로 동일한 틈새를 보여주는데, 이유를 확인해보니 디스플레이 하단 부분 모서리에 작은 턱이 있었고, 이건 스마트폰을 닫으면서 생기는 충격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카메라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과 카메라 높이 차이인데요. 플립3의 카메라 높이는 0.25mm였던 데 비해 플립5의 카메라 높이는 약 1.6mm로 6배가 더 높아진 카툭2의 모습은 점점 넓어져만 가는 아이폰과 높아져만 가는 갤럭시, 어쩌면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디자인이 각진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건데요. 각진 형태의 디자인이 더 이뻐 보인다는 이유도 있지만 유리가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폰 상태로 떨어뜨렸을 때 유리 부분의 직접적인 충격을 막아주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 괜찮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플립을 리뷰하며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유리인데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유리는 울트라신 글라스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유리를 사용하고 있어 경로는 3번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유리는 굉장히 얇은 만큼 파손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출시되었는데요. 부착되어 있는 보호 필름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주면 내부의 진짜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고 경로는 3번입니다. 유리인데도 이렇게 쉽게 스크래치가 생기는 이유는 파손에 취약한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거가 불가능한 보호 필름이 한 장도 부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지플립 모델에서는 1600리터 밝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더 밝기 기능으로 최대 밝기로 높여준 뒤 확인해보면 외부 디스플레이나 플립3의 최대 밝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밝은 수준이었습니다. 더 밝기 기능을 켠 상태로는 조도 센서가 반응하지 않고 화면을 작게 만들면 1000니트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떤 이유로 최대 밝기가 나타나지 않는지 알아보다가 자동 모드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는 조건에서만 해당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플립을 확인하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기에 다음 모델이 출시되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이름은 플렉스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플렉스라면서 휘어지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더 커진 화면으로 플렉스하라고 만든 이름일지도. 스마트폰을 펼칠 때 기본 상태에서는 살짝만 열려도 화면이 전환되는 데 비해 외부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90도에 가까운 각도에서 전환되는 걸 알게 되었고,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 본 결과 세워둔 상태로 영상을 시청할 때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느낌이기에 어쩌면 스마트폰을 플렉스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충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영상 내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충전 속도 자체로만 보자면 유튜브 시청과 같이 간단히 사용하는 정도는 충전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전에 비해 충전 시스템이나 안정성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플립5의 초고속 충전은 15W를 유지하면서 40도를 넘어가면서도 출력이 유지되는 데 비해 어째서 고속 충전에서는 36도 부분에서 제어가 시작되는지, 그냥 충전 시스템 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고속 충전 방식이 플립3에서는 38도에서부터 제어가 시작되고 이 2도 차이로 인해 고속 충전 속도가 2년 전에 비해 체감될 정도로 퇴보되었다는 점, 초고속 충전이 빨라 보이게 만든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장점도 없는 이 충전 속도의 갭 차이가 배터리 안전을 위해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성 테스트. 겨울철에 접히는 부분에 파손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분을 10분 동안 가열해주고 얼음팩을 이용해서 완전히 냉각시켜준 뒤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아야. 접히는 부분에 파손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 번 확인해봐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앞에서 확인했던 대로 경도 3번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더 낮은 경도에서도 강한 힘으로 누르게 되면 내부 접착제가 손상되어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부착된 보호 필름을 떼어내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보호 필름도 카메라 부분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레임은 경도 4번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경도 6번에서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7번에서 조금 더 깊게 생기는 모습, 8번에서는 파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빅터스2로 넘어가면서 스크래치 내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부분으로 칼로 강하게 긁어주더라도 스크래치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빅터스2의 스크래치 내성이 좋아졌다는 것은 6번에서 쉽게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렌즈 유리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래치 내성이 좋아질수록 충격에는 약해지고 실제로도 23울트라의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는 상대적으로 스크래치에 약했던 빅터스 플러스보다 약한 힘에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울트라가 350에서 480N 사이로 파손되었기 때문에 먼저 모든 부위를 300N까지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는 문제없이 잘 되고요. 같은 빅터스 2임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힘에서 파손된 이유는 유리의 약한 부분에 맞았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더 튼튼한 최고 수치 368N으로 굉장히 낮게 확인되지만 모서리는 평균 400N대로 어째서인지 정면보다 모서리가 더 튼튼한 굉장히 신박한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했던 렌즈 유리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에서 파손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정면보다 모서리가 더 튼튼하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면은 조금 약하더라도 스크래치 내성을 높이고 보호력은 모서리로 몰빵한 굉장히 신기한 유리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은 모서리부터 충격받는 경우가 많은 스마트폰 특성을 고려해서 스크래치와 보호력을 모두 갖춘 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역시 폴더블 디스플레이인데요.
얇은 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힘으로 파손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보호필름층이 힘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인지 120N의 힘으로 눌러줬을 때 디스플레이만 약간 손상되고 유리는 파손되지 않는 모습. 유리가 파손되는 수치는 200N대로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서는 최대 170N까지 상승하다가 수치가 점점 낮아지더니 파손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호필름층이 손상되면서 유리가 파손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기에 보호필름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지만 테두리가 없는 접히는 부분의 파손 수치는 별로 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온전한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음은 방수 테스트. 화면을 켜준 상태로 물에 담궈준 뒤 10분 동안 다양하게 확인해봤습니다. 파손된 상태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보니 방수 처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인데요. 어째서인지 스마트폰이 조금 따뜻해졌다는 느낌이지만 이 정도라면 조금 파손되는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물놀이 하는데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다는 건 내부에 물이 들어갔다는 의미. 아무리 방수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가 파손되었을 경우 방수 성능이 낮아지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내부가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파손되신 분들은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지플립은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면 무상보험이 적용되지만 고의 파손은 불가능하고 이 정도 파손을 돈 주고 수리하게 되면 스마트폰보다 수리비가 비싸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는 걸 지난 23 울트라를 리뷰하며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도 따로 수리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품을 모두 열어본 뒤 확인해보면 배터리는 1000mAh와 2700mAh 두 개의 배터리가 상단과 하단에 각각 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면서도 빛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도록 조도 센서가 외부와 내부에 각각 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물방울인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힌지 부분에만 총 30개의 나사가 결합되어 있어 내구성이 의심된다는 부분은 저는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굉장히 튼튼할 것 같다는 느낌.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인지 완전히 평평하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특정 부분에서 보이는 빈 공간은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존 모델에 비해 흐물거림이 조금 심하게 느껴지게 되는 이유인 것 같다는 느낌이기에 이런 부분은 개선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어떤 모습으로 접히게 되는 건지도 확인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의 중앙 부분은 그물망 형태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 접었을 때 유리에 작용하는 힘이 완화되어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접히는 정도 또한 파손되는 수준보다 여유롭게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조심스럽게 분리해주면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울트라신 글라스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유리 파편을 한 조각 떼어준 뒤 두께를 확인해보면 0.03mm로 굉장히 얇은 두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유리는 0.1mm의 보호필름과 0.03mm의 접착제, 외부 보호필름 0.1mm, 총 0.23mm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0.48mm로 기존의 고릴라 글라스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스마트폰의 열이 분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라파이트 시트는 회로의 앞뒤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경도는 2번입니다. 그라파이트 시트는 적외선 온도계로 온도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열이 확산되는 차이를 보며 시트가 부착된 부위로 열이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열이 쉽게 배출될수록 스마트폰의 성능 유지력 또한 좋아지게 되는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른 부분들과 비교해봤지만 그라파이트 필름의 열 배출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베이퍼 챔버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삼성 Z 플립 5는 가능했다면 계속 사용하고 싶었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속 충전에서 충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건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고, 내구성에서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이쁘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제품. 그 외적인 부분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앞으로 언박싱하며 배워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출시되거나 돈 많이 벌면 폴더블 스마트폰 브랜드 분석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